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포대가리. 이 말이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대표적인 예가 있죠.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 포대로 재포장해서 국산처럼 판매하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보통 포대가리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것 말고도 포대가리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꼭꼭 숨기고요.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거. 진짜 이야기는 뒤로 빼놓고 이런 것도 포대가리란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한마디로 눈속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서 많이 전하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역동경제 로드맵 이걸 발표했거든요. 저는 뭐 발표하는 그 장면을 전체 본 건 아니고요. 나중에 전문 받아서 읽어봤는데 이거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하고 싶은 거 이건 뒤로 감추고요. 앞에서는 좋은 거, 즉 서민 중산층을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포대가리를 하면 잘 안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쉽게 들통이 났군요. 그렇죠. 아유 포대가리 요즘은 웬만하면 다 잡혀요.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어제 윤 대통령이 발표할 때, 제 눈에 확 띄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 저는 이 발표 내용을 전체 본 건 아니고 나중에 사진으로 그리고 전문으로 이렇게 받아봤는데 거기 사진에 보니까 윤 대통령 발표 마이크 바로 밑에 커다란 팻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슬로건을 적어놨어요. 그 슬로건이 뭔가 봤더니 역동경제로 서민 중상층 시대 구현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왜 이런 슬로건까지 내걸었을까? 이번 발표는 서민 중산층을 위한 것이다. 이거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당연히 이에 관련된 실체도 있어야 되겠죠. 원래 푸대가리 하더라도 앞에는 좋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정부와 언론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무려 25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이 맞춤형에 강점을 주는데 이 맞춤형 대책으로 지원하겠다. 역대급 세수 펑크인데 재원은 어디서 나는지 이거 따지는 것은 좀 나중에 살펴보고요. 정부가 앞서 얘기처럼 맞춤형을 부각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들 짐작하실 거예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에 이거 대놓고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줍니까?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대통령이 이거 그냥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치겠지만 이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 뭔가 논리나 데이터를 가지고 반박해야지 이건 어거지 쓰는 거 아닙니까? 25만 원이랑 어떻게 10억 원, 100억 원이랑 갖다 붙입니까? 그래서인가 뭐 이 말도 덧붙이긴 했어요. 무분별하게 현금 지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 뻔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얼핏 들으면 말이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무분별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했던 보편적 재난지원금 요 관련된 보고서가 여러 곳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내용이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중 가장 믿을 만하고 공인된 거 꼽으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DI 여기 보고서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고서 다 살펴보기 힘드니까 KDI 보고서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KDI가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든 바가 있거든요. 요 내용 지금도 있어요. 요거 찾아보시면 어떻게 돼 있느냐? 소득 증대 효과가 약 30%,
카드 매출 4조 원 증가. 핵심이 요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특히 직전 분기 마이너스였던 민간 소비를 긴급 재난지원금이 살려냈다. 이런 설명도 붙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지원 정책 시행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가 더 컸다. 특히 2009년 대만은 소비 쿠폰을 발행했었는데 이때 효과 그리고 2001년 미국의 세금 감면 정책 이때보다도 소득 증대 효과가 우리나라가 더 컸다. 이 숫자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 KDI가 2020년 이때 발표한 내용이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 당연히 좋게 발표했겠지. 팔이 안으로 굽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 누군지 다들 아시죠? 추경호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양반이죠. 지금은 원내대표 맡고 있고요. 근데 추경호 위원이 2020년 KDI가 아니라요. 여긴 못 믿겠다. 그래서 예산정책처에 의뢰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앞서 KDI가 분석한 것처럼 1차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해달라. 아무래도 KDI 못 믿겠다. 예산정책처는 좀 믿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추 의원이 예산정책처에 의뢰했으니 이 보편적 지원을 반대했던 쪽에서 의뢰한 거 아닙니까? 효과가 적다고 나왔을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했던 그 보고서에도 보니까요,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생산 유발 효과가 얼마였는 줄 아세요? 최대 1.8배예요. 특히 자영업들이 많은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업 파급 효과가 무려 2조 8,065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증명된 거 아닙니까? 이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당시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를 가장 슬기롭게 극복하고요. 각종 경제 지표도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한껏 받았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코로나 모범국이다.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극찬까지 받았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다 무시하고 보고서도 무시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아니 왜 25만 원 써? 10억, 100억 주지? 이런 진짜 유치한 말장난 같은 이야기로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거 아닙니까? 네. 게다가요, 중요한 거 예전 방송에서도 얼마 전 방송에서도 저희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숫자를 한번 꼭 따져보셔라. 숫자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약 5천만 명이죠. 1인당 25만 원이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12조 5천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25조 원 쓰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딱 절반이에요. 아니 그러면 따져보자고요. 25조 원을 맞춤형으로 돈을 쓰면 물가가 오르지 않는데 12조 5천억 원 보편적으로 쓰면 물가가 오릅니까? 절반 쓰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검찰들이 수학을 잘 못하나 보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잖아요. 앞서 언급했던 의문. 25조 원 재원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한번 따져봤는데요. 25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곳은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금융지원 3종 세트 14조 원, 새출발기금 확대 10조 원, 재정세제 지원 1조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맞춤형일까?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3종 세트 대부분이요. 빚 상환 연장에 강점이 있어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늦춰주겠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그럼 뭐합니까? 다 폐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얼마 전 방송에서도 살펴봤듯이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자영업자들의 금융권 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무려 10조 8천억 원에 달아요.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10.21%. 10명 중 1명은 지금 빚을 못 갚고 있어요. 이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걸 어떻게든 막겠다라는 생각인지 최대
82만 명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물론 박 PD가 얘기한 대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쬐끔은 도움 돼요. 하지만 내수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데 이거 빚 상환 연장해줘서 장사를 계속하게 한다. 아니, 빚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겠죠. 맞습니다. 늘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게다가 기존 30조 원이나 됐던 것에 10조 원 플러스 알파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새 출발 기금. 이거는 한번 폐업했던 사람 다시 재기하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재정 세제 지원 이것도 실효성 문제가 있고, 게다가 도덕성 해이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고, 역시나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라는 지적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차라리 정부가 쓰겠다는 돈의 절반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풀면 그 돈을 받은 국민들이 지역에 있는 가게나 시장에서 소비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고기나 과일도 사 먹고요. 필요한 물건도 사게 되고요. 경불진몰에서 니곽스는 세제도 사게 되고요. 그래야 자영업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국회 예산처에서 분석한 것처럼 유발 효과가 1.8배가 요번에도 된다면 12조 5천억 원 쓰면 어이구 경제 효과가 22조 5천억 원이나 돼요. 근데 이걸 왜 안 하려고 맞아요. 합니까? 불이오 비타민, 불이오 유산균 사 먹어서 더 건강해져서 약값 안 들고 병원 안 가도 되니까 더 이익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심도 들어요. 지금 물가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나는 25조 원 써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25조 원 말로만 하고 쓰지 않을 생각이 아닐까. 어차피 돈도 없는데 그냥 뻥카 날린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 그렇죠. 빚 연장해 준다. 지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은행 압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맨 처음 언급했던 게 포대가리 끼어 팔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역동경제로 서민 중산층 시대 구현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발표한 지원책이 앞서 설명드린 것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하도 여러 가지를 발표했어요. 이거 다 찾아보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어제 발표했던 지원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내수 경제 활성화 뭐 이거에 방점을 두고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실드를 쳤지만요. 내용을 살펴보면 참 황당합니다. 일단 건설 투자의 연초 계획보다 15조 원을 더 투입한대요. 그래서 내수를 아이고, 보강하겠대요. 아파트 또 짓네? 여기에 하반기 우리 경제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시장에는 유동성을 얼마 공급하는 줄 아세요? 앞서 건설 투자는 15조 원이었죠? 여기는 94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건설 부동산 시장에 올 하반기에만 120조 원 이상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데 더 많은 미분양 아파트가 나오겠네요. 아니, 여기서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민들에게 5천만 명에 다 나눠줘도 12조 5천억 원. 이렇게 쓰면 물가가 급등한다면서요. 근데 이게 10배에 달하는 102조 원을 실제로 만약 쓴다면, 건설 부동산에 쏟아붓는다면, 이건 물가 괜찮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 건설사 사장한테 돈이 가니까 걔들은 돈 안 쓰고 붙들어 매고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왜 또 이 얘기가 붙는지 모르겠지만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요. 사회 이동성을 강화하는 목표라고 해요.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이걸 또 들고 나왔어요. 5만 호를 더 짓겠대요. 그리고 민간 임대 10만 호 이걸 더 지어서 15만 호 이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요 얘기까지 들으시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 요거는 내놓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한다는 걸까요? 임기 내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보고 진짜 까무라쳤습니다. 아니 2035년까지 한다는 거예요. 2035년 10년 후 헐.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문제는
아직도 진짜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주가를 높이는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 이것도 공개했는데 이것도 내용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조금만 요약해 보면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 환원을 직전 3년치보다 5% 넘게 늘리면 그에 맞춰 법인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요. 뭐 또 세금 깎아준다는 얘기죠. 또 주주에게 배당 소득세 특례 세율을 제공하거나 분리과세를 내서 주식시장 투자를 활성화한다. 뭐 이런 내용. 뭐 어떻게 보면 그래, 밸류업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요, 이런 거 쫙 얘기하면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상속세 인하를 또 얘기하더라고요. 네. 지난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이 TV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상속세 개편이라는 이 황당한 소리를 했잖아요. 허허. 그래서 비난을 엄청 많이 받고 경부진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밀어붙일 생각인 듯해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 보니까 상속 증여할 때 20% 추가되는 최대 주주 할증 이걸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상속할 때 50% 내는 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점이 있어요. 정부나 언론들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이 OECD보다 2배 이상 높은 50%, 이거 말이 안 된다 라고 지적했는데 진짜 50% 낼까요? 각종 문제로 빠지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이 1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나 언론에서 지적하는 50% 상속세에 해당하는 사람, 아유, 이게 50% 상속세 저는 한번 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상속세를 내려면요. 앞서 얘기했던 각종 공제를 뺀 과세 표준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넘게 물려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 실제로 물려받는 돈은 한 5, 60억 되겠죠? 근데 2023년 지난해에만 이렇게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5천만 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한 5천 명 될까요? 아이고, 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2,983명. 이게 국세청 보도자료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겨우 2,900여 명 상속세를 인하해주면 우리나라 경제 살아납니까? 아이고, 부자들 돈 줘봤자 걔들은 돈 안 쓴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인하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주장했던 최상목 총리의 재산. 이거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뭐 얘는 많이 가지고 있겠죠. 공직자 요즘은 다 재산 공개가 되잖아요. 이거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와, 아파트 등 건물이 21억 원, 그리고 예금이 왜 이렇게 많어? 26억 원, 그리고 증권도 5억 원 가지고 있어요. 경제부총리란 양반이. 그래서 다 합치니까 신고된 것만 42억 7천만 원. 자녀도 있더라고요. 현재대로라면 상속세 최대 세율 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이 사람은 부총리 할 게 아니라 이 재테크 강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황당한 사람 있어요. 이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셨잖아요. 그래서 TV에 나올 땐 되게 신사인 것처럼 얘기했던 성태윤 정책실장. 이 상속세 인하를 이 양반도 외치고 있잖아요. 성태윤 정책실장 제사를 찾아보니까요. 아니, 교수 월급이 이렇게 많나요? 어떻게 이 돈을 모았대? 88억 원에 달해요. 와우. 88억. 다른 공직자들. 아, 이거 다 찾아보다가 제가 머리 아파가지고 안 찾아봤는데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상속세 인하를 그토록 외쳤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경제 활성화, 자신의 가족들의 경제 활성화 아닌가요? EBS 강의만 무료로 풀지 말고 성태윤, 최상목 재테크 강의도 무료로 풀어주세요. 아, 이분들은, 예, 제대로 재테크를 해서 돈을 모았는지, 예,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유, 그 꿍꿍이조차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유, 이 꿍꿍이는 쫓아하면 안 되죠. 불법일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까요. 아무튼, 이런데도 슬로건을 떡하니 역동경제로 서민 중산층 시대 구현. 이거 내걸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진짜, 이런 배짱, 철판 깔 것 같은 그 얼굴이 부러울 지경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윤 대통령이 발표한 25조 원 맞춤형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 이거 실상은 보면 이거는 그냥 앞에 내건 거고 실상은 건설업에 돈 더 쓰겠다. 상속세 인하하겠다. 이거 하기 위한 미끼 아니었어요? 이대로 진짜 추진된다면 자영업 등 내수경제는 더 폭망하고 양극화는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지 않습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눈 크게 뜨고요. 그리고 지금 잘 해주시고 계신데 국회의원들 더 열심히 하게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놈들이 이 아시아 식민지에 있는 선량한 사람들 끌어다가 생체 실험했잖아요. 마루타 실험을 했는데 우리 정부도 국민을 상대로 경제가 망하면 어디까지 망할 수 있을까? 마루타 실험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